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전세계 비디오 게임의 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번에는 강아지도 이렇게 즐겁게 게임을 하고 있는 재밌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립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제 삼각수렴에서 위로 솟아오르면서 많은 상승을 기록을 해줬었는데요. 오늘 한때 12,300불대를 뚫었었는데 지금은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12,249불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RSI 같은 경우는 한때 80대를 이제 거쳐가지고 지금은 70이 약간 넘는, 보시면은 73 정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큰 장대 볼륨이 나와주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치상으로는 과매도된 구간이긴 한데 이 불장 때는 그런 걸 전혀 상관하지 않는 비트코인이죠. 최근 들어 터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보시면은 계속해서 불 플래그라고 하죠.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패턴들을 이어가면서 솟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비트코인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역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역 헤드앤숄더는 말 그대로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올라가는 차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지금 역 헤드앤숄더 쪽으로 이미 방향이 잡힌 상태에서 목표 가격은 13,824불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데에는 원동력이 있었는데요. 그 원동력은 바로 이 테더 추가 발행입니다. 오늘 또 1억 개의 테더가 추가 발행되었고, 이 비트코인 상승에 휘발유를 찌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테더 같은 경우는 지난 2주 동안 가장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후오비 장외 거래 플랫폼에서 6.93위안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가 약간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약간 떨어진 것은 아닌가, 수요가 약간은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는 짧은 국내 소식, 삼성 갤럭시 S10에 더욱더 많은 게임들과 블록체인 앱스토어에 많은 서비스들이 추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더 헌터스, X 월렛, 마이 크립토 히어로즈 등등 여러가지 앱스토어 목록들이 추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도 국립경찰학교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강좌를 개설한다는 소식인데, 주로 경찰청 고위 간부들을 위한 것으로서 인도의 경찰들은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지침에 따라 암호화폐 범죄 관련 수사 방침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한국도 이런 것 좀 하면 좋겠는데, 보통 이렇게 사기건으로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 가면은 이 대한민국 경찰들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개념이라든지 지갑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직접 다녀오신 분이 또 그렇게 후기를 써서 저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빨리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불편한 소식 몇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최근 남아공서 발생한 신종 암호화폐 폰지 사기, 비트코인 월렛의 창업자가 투자금을 반환할 자금이 더 이상 없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사기를 실컷 쳐먹고 이제 배째라, 나 돈 없다. 정말 그러면은 배를 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장 같은 거 떼가지고 판 다음에 그 돈을 이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꼭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더러운 위선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트론의 중국 핵심 파트너인 루이 보커지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오늘 유포된 영상과 사진은 트론을 사칭한 다단계의 피해자들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중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베이징에 위치한 루이 보커지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트론의 본사에 들이닥쳐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영상 또 한번 봐야죠. 당연히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제가 소리를 키면은 또 유튜브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잠시 시청을 하면은 이 트론 본사입니다. 이렇게 막 외치고 있죠. 박상기 나와! 유시민 나와! 최종구 나와! 이렇게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제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 지금 막 피가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이런 상황이 오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모처럼 이 사기꾼들을 전부 다 처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와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동시에 대량의 트론이 움직인 그런 정황도 포착이 되었었는데, 사람들은 이 사기꾼들이 트론을 거래소에 던지고 이제 도망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또 크레이그 라이트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 최근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자수성가 백만장자인 창업가 그랜트 카돈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릴 예정인 10X 그로스 컨퍼런스, 이것은 카돈이 주최하는 유명 기업가 혹은 투자자의 릴레이 연설 컨퍼런스인데, 여기에서 연설을 해달라고 $1,000,000의 오퍼를 보낼 생각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아무래도 그의 팔로워들은 암호화폐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겠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31%가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다. 충격적이죠. 그리고 48%는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토시가 아니다. 21%는 미국의 CIA가 사토시다. 그러니까 69%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가 아니라고 대답을 한 것인데, 그것도 적죠. 만약에 이 사람이 크레이그 라이트를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크레이그 라이트가 전 세계 몇천 명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비트코인은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으며 없어져야 될 산물이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다른 모든 알트코인들도 없어져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부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로부터 나온 소식입니다. 싱가포르 국세청은 특정 암호화폐들을 디지털 지불 토큰으로 지정을 하고, 그 토큰들을 거래하면서 얻은 수익이나 여타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코인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대시, 모네로, XRP, G캐시 등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정말 많이 앞서 나가고 있죠. 자, 대한민국은 언제쯤 이거랑 비슷한 방안이라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인지, 언젠가는 꼭 그런 날이 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오장펑이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CCN이 바이낸스가 이더리움을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한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그것은 가짜 뉴스다라고 반박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아직도 이더리움에 관련된 페어들을 많이 상장하고 있다라고 추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몇몇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자오장펑이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뒤돌아서서는 이더리움을 제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바이낸스 체인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죠. 나중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생기면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이 가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연구소장이 정식적으로 우리는 국가 디지털 발행 화폐를 개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중앙은행 통화의 디지털 통화는 통화의 지불 기능을 최적화하고 견고한 지위를 유지시켜준다. CBDC는 보유자들의 안전한 저축 수요를 만족시켜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은행 예금 금리의 하한선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CBDC가 그렇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은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양의 카메라들을 도시 곳곳에 설치를 해놓고 있죠. 이제는 그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감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은 못 사도록 이렇게 완전하게 통제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종이돈이 더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소식이 있는데, 쿠바, 미국 제재 압박 회피 위해 암호화폐 카드를 꺼낼까? 이란,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쿠바도 암호화폐 뉴스가 등장했다. 미국의 경제 제재 압박을 회피하는 경로로 암호화폐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쿠바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로부터 받던 원조와 쿠바 수출 감소, 미국 경제 제재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으로 암호화폐 도입 방안이 국가 생산성을 증대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쿠바를 돕기 위해서 슈퍼히어로가 한 명 나타납니다. 그 슈퍼히어로의 이름은 존 메가피. 존 메가피가 최근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쿠바 정부에 암호화폐 지식을 제공을 했다. 암호화폐 개발을 통해서 쿠바가 경제 제재를 극복하고 다른 나라와 무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메가피 같은 경우는 지난 8년간 연속으로 납세를 거부해서 미국 IRS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 1월 보트를 타고 망명을 했으며, 지난 6월 미국 정부가 접근을 시도하자 이번에는 바하마를 떠나서 쿠바에 도착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물이죠. 자, 오랜만에 존 메가피 삼촌 어떻게 지내는지 잠깐 볼까요?
야, 예술가로 변하셨죠? That's how you smoke a cigar. Well, 예,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 재단 구성원인 존 킴, 이 최근 인터뷰에서 라이트코인의 다음 목표는 대량 채택이며 이외에 다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우리는 앞으로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을 돌면서 라이트코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라이트코인을 유명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곧 있으면 반감기가 다가오는 라이트코인 커뮤니티의 성장과 함께 앞으로 가격도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가 주목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있으면 텔레그램의 토큰인 그램 토큰이 첫 IO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IO는 일본의 거래소인 리퀴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IO를 통해서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5위에서 6위권 내에 메이저 코인이 바로 또 탄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퀴드 거래소는 10일부터 거래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그램 토큰의 IO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 리퀴드 거래소에서 진행되는 IO 그램 토큰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그램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소재의 그램 아시아의 보유 물량입니다. 진짜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데 불법이라고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답답한 마음을 접어두고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모색 중이며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모의거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은 수탁 업무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일게 만들고 있습니다. 블록스트림 개발자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용량이 비트코인 가격과 반비례하고 있다. 이는 일부 노드가 고점에서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을 매도하며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채널을 폐쇄시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깝게도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현재 테스트 단계로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자금 손실 우려가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전세계 모든 비트코인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의 접목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미국 G세대의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를 살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데, 이 최근에 나온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52% 이상이 나는 암호화폐를 절대 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으로는 별로 그렇지 않다, 기타 응답은 각각 17%와 4%, 그리고 암호화폐를 구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5%에 그쳤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 다음에는 가장 먼저 달려들어서 사용할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들이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상용화가 안 돼서 이런 답변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G세대 같은 경우는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 초단타 매매 투자자 겨냥 서비스 경쟁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바로 이 거래소들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단타 매매라는 것은 증시 등 전통적 금융시장의 오랜 관행이지만, 최근에 후오비와 시카고 소재 에리스X 같은 경우는 고객들을 위한 동일 장소 배치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는 고객 서버를 거래소 서버와 동일한 시설 또는 클라우드에 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트레이딩 속도를 최고 100배 정도 높일 수가 있어가지고 다른 일반 투자자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미니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를 일찌감치 구현해 왔다라고 하죠. 이 갈수록 단타 시장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더리움 300달러 저항선 돌파, 선물 출시 기대감과 블록 보상 감소 전망, 이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떠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미 다 들어보신 그런 소식인데, 여기에 이어서 이더리움에 관련된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뱅크 오브 메럴 린치에서 발행한 그런 문서인데요. 2018년 9월 17일 날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럴 린치가 이더리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 이더리움은 분산 원장 기술계의 스위스 아미 나이프다. 한마디로 이제 맥가이버 칼 아시죠? 칼 하나에 여러 가지 도구가 다 달려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만큼 이더리움을 높게 평가를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과 비교를 하면서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유용성이 많고 유연하다, 더 값도 싸고 빠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장기 투자에 있어서 이더리움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는 그레이스케일이 그들의 GBTC 판매를 재개했다는 소식입니다.
GBTC 판매는 연중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적격 투자자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운용 자산은 26억 6천만 달러 규모다라고 합니다. 일단 최근까지 이 GBTC를 구매한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렸죠. 아마 지금쯤이면 입소문이 많이 퍼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11,000달러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다. 지금 올라간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017년 재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나와 있는데 또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는 비트코인 12,000달러가 새로운 상한선으로 형성이 됐다. 18,800달러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만약에 11,700달러를 상회하게 될 경우 비트코인 상승장이 다시 연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지금 넘어갔죠.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상승장 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오랜만에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조셉 영의 트윗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매각 대신 보유할 것이라는 BK 캐피털 매니지먼트 CEO의 전망이 있었다. 반감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런 현상은 예상보다 더욱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라이트코인도 비트코인도 이제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기대를 하는 만큼 큰 가격 상승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조시레이저의 트윗입니다. 그동안에 이 삼각 수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던 비트코인 시총이 위로 뻗어 나갔습니다. 그 말인 즉슨 비트코인 시총이 높아졌다. 66%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알트코인들이 힘을 못 쓰죠.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비트코인이라도 열심히 달려주고 있으니까 기분은 참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밌는 짤들 몇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HBO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왕자의 게임을 만든 그 방송 채널이죠. 여기에서 새로운 쇼가 있는데 그 쇼 이름이 유포리아라고 하는 미드입니다. 이 미드에서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안전하고 비밀스럽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이 미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포리아 6월 30일 방영분을 보시면은 그런 장면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주제로 예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굉장히 멋있죠? 이 방 안에다가 걸어놓으면은, 이 집 안에다 걸어놓으면은 굉장히 멋있는 장식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판매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315불 정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은 한국 돈으로 한 40만원 정도 될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글을 달면서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15불이면은 저 같으면은 이게 멋있는 것도 좋은데 그냥 비트코인 추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면은 한 10년 후에 이거 10개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이 사람의 장사를 방해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웃기는 짤은 아니지만은 이 비트코인 캐시가 열일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음식점에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받아준다라는 사인을 붙이고 있죠. 이 음식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캐시를 받기 3주 만에 40여 건 그리고 500달러 이상의 거래를 성사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 캐시 소식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 첨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짧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소식들이 많은 날에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영상이 길어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가 끝날 때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 일어서 하셔가지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점심밥 뭐 먹을지 고민도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은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